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 교수님! 거기서 끊으시면 어떡해요. 임팩트 측정 사례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팀이 어떤 식으로 G세이버의 임팩트를 측정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겨울부터 2015년 봄까지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약 300가정 정도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이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어떤 게르 안에다가 장비도 설치해서 측정도 해보고요. 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보이실 텐데 이 중에 어떤 거는 그래서 사람들의 심폐 기능을 측정하는 이제 PFT라는 이런 장비도 있었고요. 노란색 기계, 까만색 기계는 미세먼지를 측정을 한다든가 또는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오염 물질들을 측정해내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 및 측정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경제성 효과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1차 대비 2차, 1차 대비 3차의 그런 결과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1차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8월, 9월, 뭐 그때쯤이니까 9월, 10월이면 아직 춥지 않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1차 가장 베이스라인을 측정했을 때고요. 근데 2차라는 거는 한 1월 정도 아주 추울 때, 뭐 영하 40도, 영하 50도 내려가는 그게 이제 2차고요. 3차라는 거는 한 4월 그때쯤 해가지고 겨울이 이제 좀 약간 좀 그래도 좀 누그러졌을 때, 많이 누그러지고 날씨도 좀 괜찮을 때, 그걸 이제 3차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의 그런 어떤 난방 횟수라든가 연료 투입량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1차 대비 2차에서 난방 횟수 감소가 25%, 그 다음에 1차 대비 3차에서 29% 정도의 난방 횟수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G세이버라는 게 굉장히 뭐 좋지만 하지만 2차가 진행됐던 겨울에는 여전히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난방 횟수를 여러 번 이제 석탄을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그래도 좀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으니까 G세이버만 켜놔도 석탄을 계속 바꾸지 않아도 어느 정도 따뜻하니까 사람들의 난방 횟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일 연료 투입량 감소 효과도 보면은 2차에는 25%, 3차에는 35% 정도의 연료가 투입량이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랩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거의 한 반 정도의 석탄이 감소될 수 있는 걸로 보였었는데,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필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거는 소비자들의 또 이제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석탄을 적게 쓰네? 그럼 나는 좀 더 따뜻하게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석탄을 100kg에서 100kg 넣은 거를 50kg만 넣어도 그냥 예전만큼 따뜻할 수가 있는데 70kg 넣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좀 더 따뜻하고 싶으니까. 어차피 30kg 절약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석탄을 이제 쓰면서 물론 어느 정도 절감은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런 효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랩에서 실험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쓰느냐를 측정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그런 임팩트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료 투입량 감소 효과라든가 연료 구입비 절감 효과 같은 것들이 보니까 2차에는 30%, 3차에는 40% 뭐 그 정도로 연료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만큼 어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뭐 성능 만족도라든가 사용 편리성 또는 체감하고 있는 실내 매연, 먼지 감소 효과, 악취 감소 효과, 또 게르 주변의 실외 공기질 향상 효과, 실내 온도 유지 효과, 어른의 건강 향상 효과, 뭐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 향상 효과, 주위의 추천 의사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니까 성능 만족도라든가 사용 편리성은 상당히 점수가 높다. 그리고 보니까 실내 온도 유지하는 효과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주위에 추천하고 싶은 의사도 상당히 높았다. 그런 것들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있었는데 보면은 어떤 실내의 매연이나 먼지 감소는 효과라든가 악취 감소는 효과는 좀 부족했다. 특히 이제 그 추울 때는 2차일 때는 3차일 때는 어느 정도 4점 이상 나왔지만요. 그 다음에 어떤 건강 향상 효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되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효과, 건강 효과, 환경 효과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경제 효과는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건강 효과라든가 환경 효과는 뭐 그만큼 나타나지는 않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 효과를 더 늘리려면 뭘 해야 될까? 환경 효과를 더 늘리려면 다음번에 뭘 해야 될까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증거를 가지고 그냥 대충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잘 그런 자원 배분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경제성 효과에 있어서 어떤 전통 난로와 개선형 난로의 또 차이들을 또 보면서 그 결과를 좀 측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객담이라는 건 이제 어떤 가래를 뱉고 싶은 막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피부 자극, 피부가 이제 막 따갑거나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실험군이라고 하면은 이 G세이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G세이버를 사용한 사람들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차 조사를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을 300가정을 모으잖아요. 모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 기초조선 조사를 하고 나가실 때 이분들한테 뭐 실험 동의서도 받으면서 공을 뽑게 합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빨간 공을 뽑으면은 G세이버를 바로 설치해드려요. 파란 공을 뽑으면은 6개월 있다 설치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 6개월 동안 이 두 그룹에서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 간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임팩트를 G세이버를 사용할 때의 임팩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G세이버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떤 가래라든가 피부 자극이 상당히 이제 유의하게 감소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의사 선생님들이 결론을 내리신 거는 G세이버 사용을 통해 가지고 석탄을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독성 가스라든가 미세먼지가 결국 감소를 했을 거고 그 결과로 호흡기 자극 또 피부 자극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석탄을 많이 사용한 나라들, 개도국에서 이 G세이버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호흡기 건강과 피부 건강이 좀 좋아지겠구나. 그런 결론들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 효과를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성 사진을 저희가 이제 위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보고 또 이제 그 현지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 오염 관측소들이 있거든요. 관측소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환경 오염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대기 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어떤 오염 물질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보니까 G세이버를 설치할 때 연소를 한번 시킬 때 석탄을 한번 넣고서는 한번 이렇게 뗄 때 발생하는 CO2라든가 NO2 같은 것들이 뭐 G세이버가 있을 때랑 없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G세이버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연소 횟수 자체가 거의 뭐 하루에 4번 할 걸 3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CO라든가 NO2의 발생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굿쉐어링 입장에서는 그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G세이버와 함께 이런 친환경 대체 연료를 또 보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CO라든가 NO2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대체 연료를 또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효과인데요. 이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WHO라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QOL, Quality of Life 설문지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통제 집단, 실험 집단 간에 그 G세이버 사용 그룹과 비사용 그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여러 영역 중에서도 신체적 건강의 파트에서 이제 그 G세이버를 사용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파일럿에서 얻은 다음에 여기서 또 저희가 또 미진했던 부분들, 미흡했던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본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본조사는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이제 그 본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작위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두 그룹에 나눠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측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런 조사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건강 효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그런 특히 두통이라든가 인후통 이런 그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이제 G세이버를 사용한 사람들이 좀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의 측면인데요. 여기 숫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불을 떼는 횟수라든가 연소 횟수라든가 석탄의 어떤 사용량, 그 다음에 석탄과 관련해서 어떤 비용들이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유의하게 줄어들었다는 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환산을 해보면요. 그래서 그 약 454kg 정도의 석탄을 이제 덜 사용을 하게 된다. 이거는 약 96,000 투그릭, 이건 몽골의 이제 화폐 단위인데요. 1년에 96,000 투그릭 정도의 어떤 석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 가정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지만 이걸 우리가 지금 7만 대를 몽골에 깔아놨기 때문에 이 7만 대가 그럼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을까, 또 환경적인 효과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 7만 대를 가지고 우리가 환산을 한번 해보면은 석탄 사용에 관련된 비용이, 사람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비용이 약 6.8 빌리언 투그릭인데요. 그러니까 한 6억 8천만 투그릭 정도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30억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약 3만 2천 톤 정도의 석탄을 우리 G세이버 7만 대가 이제 줄여줄 수 있었다. 그만큼 그 CO2의 어떤 발생이 줄어들었을 거고 그만큼 대기 오염이 덜 나빠졌을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봤을 때 이 G세이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이펙트가 있었구나, 이러이러한 영향이 임팩트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임팩트가 잘 나오는구나.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자원이 있을 때 어느 부분에다가 좀 투입을 하면은 이 임팩트를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무와 열매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열매를 측정을 해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가 열렸는데 얼마큼 단가, 얼마큼 맛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 측정을 해본 거죠. 얼마큼 임팩트가 있는가를 측정한다는 거는 과일의 맛을 보고 과일이 얼마큼 크기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본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가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려면 경영 시스템을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요. 결국 그 프로세스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국의 디피드라는 기관과 KPMG라는 되게 유명한 회계 기관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는 경영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 굿 쉐어링이라는 사회적 기업에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 전략, 운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뭐 거버넌스, 전략,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R&D, 마케팅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제 그런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주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될지 그런 컨설팅들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거버넌스, 그러니까 어떤 전략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관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요. 또 경영진의 역량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한번 보면서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 다 좀 측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영 전략이 적절한지 또 어떤 부분을 좀 발전시키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재무 관리 측면에서는 이 재무제표 감사가 이제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이익률, 판매 관리비, 뭐 마케팅 비용, 뭐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 관리 규정들, 뭐 채용이라든가 배치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규정이 되어 있는지, 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이 사람들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노력들은 잘 하고 있는지, 또 현지인 매니저들에게 어떤 인파워먼트라든가 이 사람들의 어떤 성과 평가는 잘 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훈련은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면서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고치시면 좋겠다. 그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 관리 측면에서는 공장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또 이제 뭐 규모의 경제 통해서 원가 절감을 잘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안전 같은 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봤고요. R&D 관리라는 건 어떤 제품이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이제 뭐 그런 2세대 모델은 잘 나오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그 어떤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G세이버 1세대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G세이버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상당히 성능은 괜찮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 설치를 한 거죠. 4,500대를 처음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때 이 회사에 굿쉐어링에 그 매니저 되시는 분이 그 직원들한테 야, 당신들 나가가지고 한번 우리 게르에 가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고객들이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신지 혹시 좀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라다 보니까 어떤 고객 만족 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고객 만족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이 그 직원들이 아니 이건 계약서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한 겨울에 게르에 가서 뭐 그렇게 뭐 고생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막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좀 잘 안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 우겨가지고 이제 그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가지고 텐트에 가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분들은 이제 계속 회사 안에만 있었잖아요. 회사 안에 있다가 딱 나갔는데 그 게르에 있는 좀 대부분 이제 가난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막 손을 막 잡으면서 아, 당신이 이거 만들었냐. 이것 때문에 우리 너무 따뜻하게 석탄도 막 줄이면서 석탄 사용량도 줄어들면서 이제 좀 소득도 많이 어떻게 보면 세이브가 되고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막 손을 잡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막 되게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이 생긴 게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였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혹시 좀 불편한 거 없냐 그랬더니 따뜻하고 뭐 다 좋은데 너무 무겁다.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무겁고 분리와 조립이 어렵다.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 추결기를 통해 가지고 열이 들어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 그런 가루들도 같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세먼지라든가 이제 뭐 석탄 가루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안에서 막 날리는데 그런 게 쌓이면 막히잖아요. 막히면 이걸 뚫어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일단 들기가 어렵고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조립을 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와 조립이 어렵고 막혀버리면은 그냥 버리는 거죠. 기껏 만드는 거를 버리면은 그 다음에 임팩트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깨닫게 돼가지고 아 우리가 어떻게 고객 입장에서 좀 청소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걸 제 2세대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G세이버 2세대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에 저희가 그라민과 다농 얘기할 때도 그 방글라데시에서 냉장고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냉장고가 없어도 일주일 동안 상하지 않는 요거트를 만드는 거는 그라민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다농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게 똑같거든요. 지금 이 G세이버를 만드는 굿쉐어링은 사회적 기업이고 좋은 뜻으로 하고 있고 하지만 NGO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기술력이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어떤 설계를 다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카이스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뜻있는 그 어떤 공대 교수님과 학생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디자인들을 바꿔가면서 대전에서 실험을 해보시고 그 실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몽골에 가서 실제로 또 돌려보시고 그 결과 2세대 디자인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2세대 디자인은 굉장히 가볍고요. 그 다음에 분해와 조립도 쉽고요. 그 다음에 열 효율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또 협력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R&D를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또 이제 또 열심히 하시고 광고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하셨는데 여기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G세이버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데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직이 아니고 임팩트를 극대화하려는 조직이고 그 임팩트에는 당연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훈련에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긴 또 NGO 가시니까 더 그랬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굿쉐어링이라는 회사에 격리를 담당한 여직원 분이 있었는데 이 몽골 현지인 여직원이죠. 근데 이분이 나는 회계사 시험을 좀 봐야겠다. 난 회계사가 되야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회계사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굿쉐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더 좋아하면서 그건 당신 그렇게 노력하는 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학원비의 반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비의 반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시험 보기 2달 전에는 이제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준 거예요. 월급 주면서 회사 나오지 마라.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합격이 됐어요. 회계사에. 그래가지고 몽골에서 회계사가 되면은 상당히 그 월급도 많이 오르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편하게. 근데 이 그 분이 나는 이 회사 너무 좋다. 나는 이 회사에서 계속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회계사 뭐 회계법인 가는 걸 그냥 자기가 거부하고 이 회사에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그 계속 승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 격리를 담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부서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마케팅 매니저가 됐는데 이분이 그때 했던 게 되게 재밌는 게 그 광고를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도 최불암이라는 국민 배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몽골에 약간 최불암 정도 되는 그런 원로 배우를 섭외를 해가지고 광고를 굉장히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찍었는데 그게 이제 히트를 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G세이버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고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또 뭐 인사관리 뭐 팀장도 매니저도 하시고 뭐 그러다가 지금은 그 굿쉐어링에서 그 탑3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지위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같이 결정을 하시고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회사가 만드는 임팩트들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제품 자체가 가져오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효과, 건강, 환경, 삶의 질 부분에서 그런 효과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양질의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일자리를 창출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또 많이 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격리 담당하시는 분이 회계사가 되고 그분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매니저로 성장이 된 그런 좋은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그냥 가정주부였는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2010년 정도에 그 몽골에 이상기후가 생겨가지고 그 자기가 기르고 있던 가축이 한 200마리가 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겠어요. 가축이 다 죽었으니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떤 일자리라도 가지려면은 수도로 가는 거죠. 울란바토르로 가면은 거기 이제 외곽에 게르촌에다가 땅을 조금 주거든요. 그럼 자기 천막 하나 짓고서는 거기서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도심을 가면 뭐 청소라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굿쉐어링이 거기다 공장을 세우고 그 지방 이제 동네의 그런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 굿쉐어링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처음에 굿쉐어링에 딱 오셨는데 컴퓨터를 못 켰대요. 왜냐하면 그 파워 버튼을 누르면은 컴퓨터가 터지는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못 눌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정말 청소밖에 할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몽골 그 G세이버 사례를 다루면서 그 2013년부터 거의 매년 제가 1년에 막 한 번, 두 번, 뭐 어떤 때는 세 번씩 막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갈 때마다 제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처음엔 그런 분이었다가 나중에 한 1년, 2년 있다가 가보니까 파워포인트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막 기획안을. 그래가지고 와 약간 대단하신데 약간 뭐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한 1년, 2년 있다가는 그 몽골 울란바토르 말고 다른 지방에다가 그 지사를 하나 세웠거든요. 지사를 세웠는데 이분이 혼자 가가지고 거기 셋업 다 하시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생산 라인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는 일을 혼자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부공장장이 되고 이번에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공장장이 되신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어떤 공장장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얻었고 여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걸 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또 많은 걸 주고 싶고 그걸 통해 내가 우리 몽골을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나도 기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자기가 처음에 공장에 왔을 때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기사 자격증도 따고 용접도 하고 뭐 밀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도 배우고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배우고 그러면서 공장장으로 또 역량을 갖추고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사회적 기업이니까 가능했구나. 일반 기업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육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가르쳐 주는 거죠. 비즈니스를 가르쳐 가지고 어떤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저희가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거, 또 사회적 기업, 또 이 적정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이 케이스고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기존에 어떤 교육과 관련된 어떤 개발협력이라고 하면은 교육 ODA라고 하면은 초등학교를 만들어준다든가
뭐 이제 어떤 철자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책을 읽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교육 ODA라는 게 비즈니스를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 기업이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계속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 역량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좋은 비즈니스맨이 되면은 회사도 발전이 하게 되고 만약 이분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면은 그것도 그분들한테 좋은 거고 또 몽골 사회도 좋은 거니까 이게 교육으로서도 굉장히 교육 ODA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그런 임팩트를 실제로 측정한 사례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임팩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약속한 임팩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낸 임팩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측정하고 평가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 이론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PIA, Prove, Improve, Accountability 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잘 임팩트를 관리해 나간다면은 굉장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 벤처라는 게 결국 어떤 두 개의 날개가 있다, 두 개의 바퀴가 있다. 하나는 임팩트, 하나는 어떤 재무 타당성, 지속 가능성 그런 부분인데요. 임팩트라는 건 우리가 개발 협력에서 얘기하는 거 또는 변화 이론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사회적 가치와 또 재무적 가치, 뭐 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일어나 줘야지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 있게 가야지 우리 자동차가 막 어느 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재무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거고요. 그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가 어떤 글로벌 사회 혁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방향이 틀렸을 때는 꺾어야 되잖아요. 운전대를. 그 운전대가 결국은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어떤 운전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협력이라는 거, 여러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했을 때 정부라든가 NGO라든가 다른 사회적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또는 다른 대기업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가는 거에 우리 어떤 엔진이 된다. 우리가 더 추진력을 얻어서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 에너지가 되어주는 것이 또 금융이 필요한데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ODA 자금이라든가 임팩트 금융 같은 돈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더 많은 그런 회사들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재무적 가치의 두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소셜벤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숙제이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